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식품산업과 그린, 레드바이오 산업을 연계한 바이오 산업을 익산의 대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에 이어 5산업단지 조성까지 추진하는 등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성공의 열쇠로 보입니다. 이른바 쥐어짜기 주사기로 유명한 풍림 파마텍이 새만금 산단에 3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풍림 파마텍은 이 공장 가동을 위해 150명을 추가로 고용했고 4공장도 새만금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천연기념물 원앙과 수달의 서식지인 금마저수지 일대가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생태 탐방을 위한 수변 데크와 조류 관찰대를 조성한 데 이어 내년까지 식물학습원과 에코캠핑장 등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군산 지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교회 측은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시공사 측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공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교회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선 8기 익산시의 대도약 동력 사업 중 마지막은 바이오 산업입니다. 익산시는 식품 산업에 이어 그린과 레드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했는데요. 지난해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에 이어 제5산업단지 조성까지 추진하는 등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해 익산이 바이오 산업을 선점하려면 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기업 유치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그린바이오는 녹색 생명공학으로 불리며 농업 분야와 밀접합니다. 또 레드바이오는 생명공학 분야로 백신과 신약 개발 등 의학 분야와 연계됩니다. 화이트바이오는 화학제품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천연 바이오 소재 개발을 통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익산시는 그린과 레드바이오 산업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린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함열 농공단지로 입주가 확정된 236억 원 규모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레드바이오는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중심축으로 한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부터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익산시는 바이오 기업 집약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3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제5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 용역이 끝나면 올 하반기쯤 입지 등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그린 레드바이오 융합 제5 혁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올해 마무리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과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구축해 국내 최대 바이오 산업도시로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익산시가 바이오 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성공 열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5 산업단지는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비가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내세워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또 바이오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커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린바이오의 경우 2030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12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경북과 춘천 등은 바이오 산업진흥원을 만들어 연구소와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고 경기와 인천 등도 바이오 산업 육성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전국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는 두 번째 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추초 지금 먼저 하고요. 지금 2차로 그 공모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품부에서. 익산의 미래 먹거리로 식품 산업에 이어 지목된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 도시를 위한 기반 구축이 제대로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25% 감축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만들고 단기적으로 오는 2029년까지 18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오는 2040년까지 수상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 등을 활용해 RE100 실현을 지원합니다. 익산 넥솔론이 이달 중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경매를 통해 넥솔론을 인수한 뉴파워 플라즈마는 설비 이전 작업을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뉴파워 플라즈마는 설비 이전이 끝나면 이달부터 반도체 설비와 태양광 모듈, 탄소 복합재 파이프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익산 넥솔론은 지난 2017년 파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새만금 위원회 격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최근 고비용 저효율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부처의 정책 조율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혀 새만금 위원회를 격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라북도가 1조 2,212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어민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 3,696억 원, 산업경제 일자리 분야 406억 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898억 원, 안전, 균형 발전, 교육 분야 714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전라북도 전체 예산은 역대 최대인 10조 3,21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군산의 향토기업 풍림파마텍이 새만금 산단에 3공장을 지었습니다. 풍림파마텍은 오늘 3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쥐어짜기 주사기로 유명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풍림파마텍. 풍림파마텍이 군산 자유무역지구에 이어 새만금 산업단지에 3공장을 건설하고 7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3공장은 새만금 109 33,000제곱미터에 178억 원을 들여 건설됐습니다. 이곳에서는 특수주사기를 비롯해 주사바늘과 마스크, 의료용 진단키트가 생산됩니다. 풍림파마텍의 주력 상품인 특수주사기의 경우 월 2천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의 생산 설비가 마련됐습니다. 이 3공장을 통해서는 국내에 필요한 의료기기 중에서 요즘에 중요한 프리필드 주사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의약품 직접 주입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 가공 그리고 진단키트 이런 것들을 현재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풍림파마텍은 3공장이 들어서 있는 새만금 109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95억 원에 투자해 2023년까지 13,000제곱미터 규모로 4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4공장에서는 완제의약품과 진단용 의료기기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풍림파마텍은 추가 투자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공장 가동으로 150여 명의 인력을 고용했고 4공장이 운영될 2024년 상반기에는 70여 명을 추가 고용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 창출 약 100개 이상, 매출액 300억 이상을 그 4공장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을 위한 보건 향상을 위한 그러한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제2의 풍림파마텍을 키우기 위한 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풍림파마텍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이런 산업이 우리 군산에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더욱더 그런 기업들이 이 모범을 뒤따라서 나올 수 있는. 지난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에 $700만 수출액을 기록하며
군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은 풍림파마텍. 풍림파마텍의 추가 투자를 통해 군산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군산에서 출시된 공공배달의 명수가 출시 2년여 만에 주문 금액이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배달의 명수 주문 금액은 202억 1,9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출시된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누적 주문 건수는 81만 2천여 건이며 가맹점은 1,500여 개, 가입자는 13만 6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산 장자도에 차도선 선착장이 조성됐습니다. 선착장은 국도비 포함 31억 원이 투입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종점 아래 조성됐으며 오는 11일부터 장자도 여객터미널로 정식 운영됩니다. 그동안 장자도 선착장은 차도선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선적할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군산시가 청소년 부모 가정에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로 군산에 거주하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821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다만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원앙과 수달의 서식지로 알려진 금마저수지 일대가 생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생태 탐방을 위한 수변데크와 조류 관찰대를 조성한 데 이어 내년까지 식물학습원과 에코캠핑장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금마저수지, 원앙과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종이 있어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산시는 금마저수지의 뛰어난 생태 환경을 활용해 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차 사업으로 수변데크와 조류 관찰대를 설치해 다양한 수생식물과 조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한 습지 생태계와 산을 중심으로 한 숲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두 생태계를 같이 보고 이 두 생태계가 만나는 지점에 또 다른 생태계를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내년에는 식물학습원과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가 건립돼 관광시설이 늘어납니다. 식물학습원은 농촌테마공원의 전통놀이마당 부지에 인근에 자생하는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 교육하는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또 에코캠핑장과 생태놀이터는 테마공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시설 인프라와 함께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생태관광협의체가 올해 초 구성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핵심 방문객인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할 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바로 이곳이 익산의 생태교육 체험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 협의체는 상반기 생태체험학교, 에코탐사당 등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생태환경 활동과 교육 과정을 통해 25명의 활동가를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 해설사로 활동합니다.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하는 금마저수지, 기반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익산 생태관광 1번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00명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5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8,317명, 해외 유입 19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45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39명, 군산 63명, 익산 35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일 기준 1.14를 기록해 코로나19 유행 지속 경향을 보였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 새 30% 넘게 늘어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는 2,009명으로 전주의 1,363명보다 32.1% 늘었습니다.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유행 지속 단계를 의미하는 1을 넘어섰습니다. 도는 중증화율이 높은 60대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돼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겨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 피해를 주장하는 교회 측은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시행사 측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행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교회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지곡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해 6월 공사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교회가 시행사 측과 보상 문제를 놓고 합의한 공증서입니다. 일조권과 조망권, 소음 분진 등 피해와 관련해 시설 보수와 리모델링 공사에 아파트 측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 말까지 교회 측은 계획을 통보하고 시행사는 이듬해 말까지 끝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제시한 견적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장 발파 피해를 주장하는 교회 측은 시행사에서 23억 원의 보상이 담긴 견적서를 제시했지만 공사가 끝나니 말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틀과 벽 사이가 갈라지고 플라스틱 배수관이 깨지는 등 멀쩡했던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겨 안전 위험에 노출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너무 좀 황당하고 억울하죠. 발파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제 얼마든지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저희들을 안심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발파가 끝나고 항타가 끝나고 위험한 공사가 다 끝나니까 이제는 나몰라라 하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건 참 안 좋은 것 같고.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교회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고 공사 시작 전에 안전진단을 했다며 균열은 발파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견적서 역시 비용이 많이 나와 리모델링을 해줄 수 없다고 교회 측에 설명하기 위해 제출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측은 시행사를 상대로 올해 초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CN 모형식입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됐던 이상직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검찰이 항고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이 전 의원의 증거인멸과 재판 장기화 우려 등을 들어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법원이 보석을 인용하면서 법정 구속된 지 170일 만에 전주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전 의원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선 8기 군산과 익산시장이 피고발인으로 경찰의 내사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은 선거 기간 김종식 당시 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도의원이 경찰을 찾아와 자진 신고했고 이에 강 시장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에게
도시공원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데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익산 목천동에 있는 타이어 판매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7분쯤 목천동 타이어 판매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타이어가 불에 타면서 검은 연기가 대량 발생했습니다. 완전 진화를 하는 데는 3시간 4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여성 동창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익산 자택에서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인 B씨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CCTV에서 A씨가 시신을 옮기는 화면을 확보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도내 서해상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대조기와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백중사리 때는 해수면이 평소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조기에는 여름철 무더위로 바닷물 온도가 오른 데다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의 영향까지 겹쳐 군산과 인천, 보령 등 서해안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이 전라북도 전 간부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 원서를 빼낸 의혹을 사고 있는 전라북도 전 간부 공무원 A씨를 7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만여 장을 관리한 핵심 인물입니다. 경찰은 A씨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 관여할 목적으로 입당원서를 입수해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몸에 금괴와 금목걸이를 숨겨 밀반입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12.3kg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괴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몰래 들여온 금부치를 보따리 상에게 전달하고 1kg당 수고비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54년 만에 처음으로 군산에서 6월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968년 군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의 열대야는 지난달 26일 25.2도, 27일 26.8도로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군산의 가장 빠른 열대야인 1978년 7월 1일보다 닷새 빨라진 것입니다. 군산의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찾지 못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인 명화학교는 한때 정원이 90여 명이었지만 올해 185명까지 학생 수가 늘다 보니 포화 상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6학급을 증설했음에도 정원 초과로 빈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40여 명에 이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아 일반 학교를 전전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재난안전관리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226곳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재난관리 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45개 세부 지표를 평가해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매출액 200억 원 달성을 기념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민 666명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시민사랑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익산시가 관광지와 문화소외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상설 공연을 개최합니다. 첫 공연은 오는 9일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익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동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시민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25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